이에 대해 중국은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당연히 초대형 버블로 이어지고 먼저 이 영상은 투자 관점으로 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토대로 미래를 예상하고 대비하자는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세계는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는 중이죠. 이념과 사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는 기후 문제와 에너지 문제로 서로 대립 중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식량에 관한 문제로도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에 관한 뉴스 기사를 검색하면 나오는 모든 기사마다 중국의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몇 년 전부터 중국 경제 위기를 이야기했고 특히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말한 적 있습니다. 2017년 일본의 노무라 금융회사에서 만든 카산드라라는 경제 위기 감지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경제 위기가 터질 나라 1위가 바로 홍콩이고 다음 2위가 중국입니다. 그만큼 데이터 기반으로 봐도 중국의 경제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모론 관점인데요. 금권을 지배한 세력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밀어주면서 상대방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실패를 해도 계속 밀어주면서 결국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전문가를 고용하게 만들고 로비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허가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주는 상대방이 크게 성공했을 때 이 금권을 가진 세력은 그때부터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든든한 지원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다방면으로 펼쳤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더 이상 돈을 융통해주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키워놓은 기술을 가진 회사를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세력은요, 지금까지 이런 방법을 통해 여러 회사를 키워줬고 그들이 만든 결과물을 금융의 이름으로 회수해갔습니다.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헐값에 기술을 사오는 것이죠. 정치적 대립을 통해 이런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 갈등을 통해 누군가를 밀어주는 행위를 했고 실컷 밀어주다 덩치가 커지면 돈을 쬐서 헐값에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금융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짓을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JP모건입니다. 1997년 봄 시기에 한국에 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동남아 환율 연계 파생 상품을 사도록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IMF가 발발하면서 결국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크게 입게 됐죠. 기업들은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가 그 돈이 족쇄가 돼서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국 경제를 누가 키워줬는가를 봐야 합니다.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시절에 흑묘 백묘론을 이야기하면서 경제 분야를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개혁하게 됩니다. 이후로 중국은 2001년도 WTO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무역 체계를 갖추게 된 거죠. 이 시점부터 중국은 인구를 바탕으로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세계의 모든 투자 자금이 중국을 향했고 중국은 이로부터 현재까지 세계 2위 경제 대국을 달성하게 됐죠. 이 상황을 볼 때 경제 정책과 자본주의 시스템이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금융 세력의 관점으로 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성장할 수 있게 해놓고 이제는 모든 것을 흡수할 단계가 됐다고 보는 상황인 겁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경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죠. 총과 칼을 겨누고 물건을 달라고 하면 세계 경제 강국 중국이 쉽게 내놓을 리가 없죠. 하지만 자체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면 경제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행하는 조치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나라든 힘을 갖게 되면 타국의 위협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를 명분 삼아서 경쟁 대상이 된 국가에게 경제 압박을 가하고 누르는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 국가도 마냥 당할 수는 없겠죠. 이런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는 자체적으로 부양책을 꺼내고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게 되죠. 현재 중국이 바로 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실제로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미 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앞으로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강한 부양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여러분, 그래도
중국이 세계 경제 2위 대국인데 쉽게 물러날 리는 없겠죠. 특히나 인민들을 괴롭히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중국의 스타일을 보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중국 경제가 오히려 초고속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마치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마린이 스팀팩을 먹고 자신의 생명을 깎으면서 싸우는 것과 같은 거죠. 미국이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당연히 초대형 버블로 이어지고 경제는 스스로 몰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후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쌍값의 기술력 가진 중국 회사를 흡수 합병할 겁니다. 현재 세계는 군비 경쟁, 에너지 경쟁, 식량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서로 물러날 마음이 없고 각 국가들은 날을 세워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망이 되겠죠. 일본이 과거 경제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막대한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했습니다. 만약 중국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에 의한 경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근래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견해도 다 빗나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